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연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리게티 컴퓨팅, 티커 RGTI입니다. 최근에 이 양자 컴퓨팅 회사의 CEO, 그러니까 수보드 쿨카르니가요.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면서 이게 시장에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들, 또 여러 분석과 리포트들, 재무 데이터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냥 CEO가 주식 팔았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제로 지분 사태가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리게티라는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미래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신호들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여러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십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의 어떤 모순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의 현 위치, 또 경쟁 환경,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이 가치 평가 문제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리게티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더 명확하게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맥락을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사건, CEO의 주식 전량 매도. 이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을 바로 다 팔아버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25년 5월이었죠. 수보드 쿨카르니 CEO가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한 100만 주 정도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주식을 받자마자 거의 즉시 전량을 시장에 그냥 다 팔아버린 겁니다. 와, 바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네, 거의 즉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EO 본인이 가진 리게티 주식은 이제 한 주도 없는 말 그대로 제로 지분 상태가 된 거죠. 0입니다. 특히나 이 리게티가 하는 양자 컴퓨팅 분야는 아시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상용화까지는 길이 멀고 이런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요. 경영진, 특히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회사의 어떤 비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 스스로의 믿음, 이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회사 잘 될 거니까 나도 내 돈 여기에 걸겠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이건 정반대 행동을 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CEO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 이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를 이 회사의 미래와 연결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한테는 나는 이 배랑 끝까지 같이 안 간다. 이런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죠. 근데 그 CEO가 예전에 단기 매출은 기대 마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었나요? 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의견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솔직하다, 투명하다. 그런데 이번 전량 매도 사건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죠. 결국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진짜 급전이 필요했다던가. 물론 개인 사정을 100% 배제할 순 없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CEO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CEO 혼자 그랬다면 개인적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회사 내부 자료들을 보면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제프리 버텔슨, 그리고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 레이 존슨이가 헬렌 게일, 샌드포드 같은 사람들, 이런 다른 핵심 내부자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왔다는 게 확인됩니다. 아, 진짜요? CEO 말고 다른 임원들이나 이사들까지 다 같이 팔고 있었다고요? 와, 이건 좀 그냥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장악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핵심 내부자들이 그것도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식을 판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혹은 차익 실현 좀 하려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회사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암묵적인 공감대 같은 게 형성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부자들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집단적인 매도 움직임은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죠.
네. 리더십이나 거버넌스 쪽에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신호가 명확하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내부자들은 막 주식을 팔고 있는데 회사 금고에는 현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반대 상황인데. 네, 그 점이 바로 리게티 재무 상태를 보면 딱 드러나는 어떤 극명한 양면성입니다. 리게티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한 3억 5천만 달러 규모로요. 뭐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찍어서 팔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회사가 부채 하나 없이 현금으로만 약 5억 7,16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7천억 현금이요? 와. 네, 이 정도 현금은 특히 리게티처럼 아직 수익은 못 내고 R&D에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기술 기업에게는 굉장한 안전판 역할을 하죠. 단기적으로 운영자금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파산 위험도 확 줄었고요. 물론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당장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크게 낮췄다. 이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7천억 원 넘는 현금이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 돈이면 당장 망할 걱정은 없겠군요, 진짜. 근데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작 본업인 양자 컴퓨팅 사업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현금만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 막대한 현금 보유량하고 실제 사업 성과 사이에 이 괴리가 너무 커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매출액이 고작 180만 달러였습니다. 180만 달러요? 분기 매출이? 네. 근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41.9%나 줄어든 수치예요. 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더 심각한 건 수익성인데요. 같은 기간에 영업 손실이 1,9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0억 원 정도를 손해봤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분기 매출은 180만 달러인데 분기 손실이 1,990만 달러라고요? 거의 매출의 10배 넘는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요. 현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런 속도로 계속 손실이 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단순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가진 현금이 5억 7천만 달러 정도인데 분기 손실이 2천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대략 한 28분기,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앞으로 돈 쓸 일이 더 없을 거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고요. 진짜 문제는 이 수익성 개선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장 분석가들은 리게티가 가까운 미래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흑자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의 매출 전망치까지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전망치까지 낮춘다고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막대한 현금이라는 안전망은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못 만들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인 거죠. 돈은 쌓아놨는데 그 돈으로 돈 버는 방법은 아직 못 찾았고 찾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재무 쪽은 정말 불안하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잖아요.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워낙 큰 분야니까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리게티가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이 부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기술적인 진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또 공정하게 봐야죠. 리게티가 최근에 세페우스-36Q라는 이름의 3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어요. 이 36큐비트면 현재 업계에서 나온 양자 컴퓨터 중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큐비트 수입니다. 36큐비트면 그래도 꽤. 네, 큐비트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인데 이게 많을수록 이론적으로는 계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리게티는 2025년 말까지는 100큐비트 이상 시스템을 내놓겠다. 이런 야심차 로드맵도 발표하고 계속 개발 중이고요. 100큐비트요? 네, 만약에 이 로드맵이 정말 실현된다면 기술력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 공군 연구소 AFRL 같은 정보기관하고 연구 계약을 맺었다는 건 그래도 리게트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신뢰도를 높여주긴 하죠. 36큐비트 공개, 100큐비트 로드맵 진행 중, 정부 계약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나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네요. 근데 왜 이게 돈 버는 걸로 연결이 안 되는 걸까요? 기술 개발이랑 사업 성공 사이에 뭔가 큰 벽이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리게티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경쟁 환경하고 기술 상용화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첫 번째는 경쟁인데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구글, IBM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뭐 막대한 자본력은 기본이고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역량,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들을 바탕으로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 IBM이면 뭐 네.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다 하고 있죠. 거기다가 리게티랑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특정 기술에서는 더 앞섰다고 평가받는 아이온큐나 D-Wave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사들도 많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초전도 큐비트, 이온 트랩, 양자 어닐링 등 경쟁하고 있고요. 리게티가 과연 이 거대 기업들이나 다른 강소기업들과의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불확실하죠. 확실히 구글, IBM 같은 회사들이랑 경쟁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럼 다른 장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벽은 이 양자 기술 자체를 상용화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큐비트 숫자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큐비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되는지, 결맞음 시간, 또 계산 중에 생기는 오류를 얼마나 잘 잡아내고 고칠 수 있는지 오류 보정,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거든요. 아, 오류 빈제가 있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아주 낮은 온도나 진공 상태 같은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만 돌아가고 외부 노이즈에도 엄청 약해요.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 소위 결함 허용, fault tolerant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리게티가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 진전이 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지기는 당장은 어렵다. 이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술 기반은 하고는 있지만 경쟁이 너무 세고 상용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때 리게티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었잖아요. 내부자들은 팔고 있고 회사는 계속 적자인데 주가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이 현상.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 그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측면에서요? 네, 아마 이 부분이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큰 혼란을 주고 또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리게티 시가총액이 주가 최고점일 때 무려 1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훌쩍 넘겼었어요. 20조요? 와, 매출은 아까 180만 달러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당시 연간 매출액이 고작 800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 즉 PSR, Price to Sales Ratio가 2,000배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2,000배. 네, PSR은 보통 기업 가치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 보는 지표인데 보통 성장주로 잘 쳐줘야 수십 배 수준이거든요. 2,000배가 넘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divorced from reality, 거의 뭐 미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심지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PSR 2000배. 하하, 정말 귀를 의심하는 숫자네요. 보통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있어도 PSR 수십 배, 진짜 높아야 100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요, 그렇게 비정상적인데도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리게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 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도 사라고 지천했던 걸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투자자들이 꼭 주의해서 봐야 할 함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월가 분석가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 또는 매수 등급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엄청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분석가들이 매수 의견을 내면서 제시했던 평균 목표 주가가 당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던 주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매수 의견인데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고요? 오, 그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보통 매수면 현재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분석가들이 공식적으로는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속마음은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다. 적정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낮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투자은행이랑 기업 간의 관계도 있고 또 해당 주식 분석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현상 자체가 뭘 말해주냐는 거죠. 바로 주가가 단기적인 어떤 투기적인 열풍에 휩쓸려서 가장 낙관적인 합리적 전망치마저 아득히 넘어버렸다. 이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게티 주가가 막 오를 때 그 동력을 보면요.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거나 실적이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기술 발표가 있었다거나 이런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그냥 양자 컴퓨팅이라는 테마 자체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광범위한 기대감 혹은 JP모건 같은 큰 투자은행이 미래 기술에 엄청 투자하겠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회사 자체보다는 그냥 시장 분위기나 테마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결국 리게티 주식이 어떤 기업 가치에 기반한 건전한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좀 변질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 CEO의 전략 매도였는데 파면 팔수록 정말 복잡한 모습들이 나오네요. CEO 포함해서 내부자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회사는 현금은 많지만 계속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고 매출은 거의 없고 기술적으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상용화는 아직 멀었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은 펀더멘탈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비정상적으로 높고 와, 정말 여러 위험 신호들이 동시에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보들, 특히 내부자들의 그 일관된 매도라는 강력한 내부 신호, 그리고 PSR 2000배라는 극단적인 고평가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요. 글쎄요, 현재 시점에서 리게티 주식에 접근하는 것은 좀 건전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오히려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기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 기술, 그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잠재력이 하필 리게티라는 이 특정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건 여전히 굉장히 높은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가진 그 막대한 현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활주로, 런웨이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그 시간 안에 뭔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그 가능성이 솔직히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월스트리트에 그런 오래된 격언이 있다고 하잖아요. 월스트리트는 팔기 위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내부자는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판다. 어쩐지 지금 리게티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즉 CEO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과 이사들이 지금의 주가를 지금 팔아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그 명백한 행동. 이건 그 어떤 장밋빛 기술 로드맵이나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무게를 갖는 정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CEO가 자기 지분을 전부 정리했다는 건 이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죠. 리게티를 둘러싼 수많은 위험 신호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명확한 지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의 어떤 꿈보다는 현재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리게티 CEO의 지분 전략 매도 사건,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흥미로운 뉴스를 넘어서서요. 화려하게 포장된 기술주의 어떤 기대감, 그 이면에 감춰진 현실을 좀 직시하게 하고 또 내부자의 행동이 보내는 그 숨겨진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적 잠재력과 재무적 현실, 또 시장의 평가 사이의 이 복잡한 관계를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의 매력이나 시장의 어떤 뜨거운 분위기에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리게티 같은 이런 딥테크 분야, 그러니까 기반 기술 분야는 본질적으로 개발 기간이 아주 길고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분야에 투자할 때 우리는 과연 회사의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그 화려한 비전 제시와 바로 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들이 정작 자기 재산은 회사와 분리하려는 듯한 그런 명백한 행동 신호 사이에서 과연 무엇에도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진 분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실 때 경영진의 말과 그들의 행동 중에 어떤 신호를 더 결정적인 단서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